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주입니다. 오늘이 11월 23일인가? 23일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고 한 달이 있으면 뭐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도 오고 그러는 날이고 오늘은 좀 춥습니다. 밖에 잠깐 나가봤더니 춥고 어제는 대전을 갔었습니다. 대전. 어제는 대전을 갔었는데 대전에는 이제 제가 총 갑니다. 이제 뭐 구성 때문에도 가고 취기 때문에도 가고 목기 때문에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운을 좀 발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자기 이제 유품을 갖다 이제 묻는 그런 경우의 수를 총 제가 하고 해드리기도 하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한 분하고 한 분 이렇게 가는데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취기나 목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유품을 묻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해야 되거든요. 그걸 많이 묻는다고 해서 좋은 거가 아닌데 과하게 이거 저거 다 준비하고 뭐 물론 이제 그게 욕심이긴 하지만 그러면 저는 이제 풍수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하고 할 때 물론 이제 한 70명, 60명, 50명 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묶어도 많은 통에 많은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겨우 많아야 어느 정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아닌 망신 아닌 제 자신도 망신처럼 느끼는 그런 느낌의 하루였습니다. 이 달이 저한테 이제 정의 달이니까 평관달이니까 계속 이제 머리 아픈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참 머리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참 그제 그제 뭐 양상 어떻게 이제 구성으로는 다음 달이 그냥 최악의 이제 달이 되는데 간지상으로는 평관이 오다 보니까 11월 12월이 저한테는 최악의 달이 되지 않을까 궁금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간지상으로는 인성운이니까 좀 낫겠다고 하지만 이제 부자달 12월 달은 제가 내년을 맛보기 위한 첫 출발 코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한번 신중하게 한번 이제 경험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또 이제 더 적극적으로 겨울에는 산을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겨울에는 그만 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가게 되고 그만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가게 되고 이러는 이제 달들이 되는 것 같고 어제 이제 그 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한라산을 갔다 와서 그런지 형님 뭐 목소리에 힘도 있고 다리에 힘도 보이고 뭐 산을 날라다녀요 그래갖고 한참 같이 웃었습니다. 산에 다니는 건 뭐 좋은 겁니다. 제가 자기 사주를 바꾸는 방법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나를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죠? 좋은 산을 가야 되고 명당을 가야 되고 명당터에 살아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명상을 해야 되고 내 그릇의 분을 꼭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지난 엊그저께 목요일날 수업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입장인데 이제 편집 자체는 제가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영상이 제대로 안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녹화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보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했어요. 동영상으로 찍는 경우의 수와 실질적인 수업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찍어야 할 사항만 찍고 찍지 못하는 사항은 제가 그걸 뭐 안 찍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전적인 연습이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먼 곳에서도 많이 오시니까 오셔가지고 강의를 직접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구성과 내정과 관상과 그다음에 뭐죠? 그 일진법을 기준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주를 안 보고 일진만 보고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저한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셔서 그분들한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은 동영상도 있고 실전도 있습니다. 실전 듣는 수업 양과 동영상과 양의 차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찍어야 할 경우도 있고 못 찍는 경우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따지면 와서 듣는 게 더 좋다. 이런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녹음했던 상황,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일간별 12월의 일간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월의 일간별 11월 달은 저한테는 평관운이었고 저는 이제 어찌됐든 평관이라는 그 운이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준 건 확실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한 달 내내 스트레스를 여러 경우의 수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일간별 운세에도 여러 형태로 보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냥 간지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목일간입니다. 12월 달에는 무자가 왔습니다. 무자가 왔어요. 그 무자는 무토, 큰 산 밑에 호수, 큰 산 아래 옹달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무토가 약간 절지랑 약진가 운이 안 좋은 태진가 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좀 약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산이 약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목이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산은 높은데 약하고 물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은 흐르고 목은 자라기 힘들다 그렇게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간목이 무자 달입니다. 그러면 큰 산에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편재운입니다. 샘을 가진 산 무토가 태입니다. 이때는 이제 부모와의 어떤 문제, 화합, 인성이 따라와 있으니까 가정상의 안락, 문제, 또 부동산의 문제 또는 매매, 계약 이런 것도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 중순부터 좀 순조롭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을목입니다. 정제운이에요. 정제는 정제, 성실, 노력, 일하는 터, 공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실, 노력, 약간의 갈등, 거기다 계약상의 문제 또는 퇴직, 이동수, 변동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만약에 연월에 이제 확인이 와 있으면 이동, 변동은 당연히 들어와 있는 그런 운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화입니다. 일단 식신과 관성운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 능력, 명예 또는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자녀들에 대한 약간의 좋은 소식, 입신양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무자다. 그럼 큰 산에 태양이 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이제 목이 좀 없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자격 능력, 명예, 재산상의 이익 이렇게 이제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화입니다. 그러면 정화는 화토 상간이라는 상간운이 왔으니까 약간의 구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트레스,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질병사, 몸의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결정상의 실수, 뭐를 결정하는 데 있어 너무 급하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려움이 봉착되니까 문제 해결을 차분히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토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비견이 왔으니까 인간관계 유지 또는 금전 지출 소비 또는 애정상의 문제 또는 동기 간의 트러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겁재입니다.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겁재, 재물은 횡재운, 재물 금전 투자로 인한 손실수, 또 뭐 여자로 인한,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로 인한 어떤 배신수 또는 욕심의 한계, 욕심의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간목은 편재운입니다. 재성운이니까 부모 화합 문제, 가정사, 부동산 문서 문제, 또는 을목은 정재운이니까 정제, 성실, 노력, 약간의 갈등, 그 다음에 계약상의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퇴직, 이동, 변동수, 병합니다. 식신입니다. 관성이니까 자격, 능력, 명예, 높은 평가, 기준점 좋다, 재산상의 이익, 자녀들에 의한 약간 기쁜 소식일 수 있고, 정화일관이면 상관의 관성이 왔기 때문에 상관성, 약간의 구설, 질병사, 어떤 결정사의 봉착, 어려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비견입니다. 무토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유지 조심해라, 금전 지출, 부부라면 애정상의 문제 이렇게 얘기되고, 기토입니다. 겁재가 떴으니까 재물 손실이냐 이익이냐를 따져봐야 되고, 여자라고 그러면 약간의 배신수, 욕심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알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경금입니다. 이 편인 편관이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글자인데, 편인 편관, 편인 식상입니다. 신용상의 문제, 약간의 우울증, 약간의 배신수, 뒤통수 맞을 수 있고, 사기꾼, 조직의 대립, 서로 경쟁한다, 구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금인간 조심해야 됩니다. 참 어제 뭐 풍수하고 뭐 땅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이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일간이니까 이제 어제 그거는 붓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뭐 그 옆에 또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자리는 안 갔어요. 그 자리는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나중에 뭐 금액상의 문제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취기를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죠. 그게 이제 풍수사의 운도 중요하고, 의뢰하는 사람의 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또 묻자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변할지 제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편인 식상이 왔고, 신금은 정인 식상이 왔습니다. 저 신금인데 뭐야 이거, 11월달 평관 떠가지고, 하여튼 내가 평관 아주 근데 이제 정인이 떴어요. 근데 구성상으로 일이 오기 때문에 백종은 아닌데 삼합에 걸려서 유정하다고 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12월달 지켜보겠습니다. 정인의 식상이 왔으니까 현실 생활에 대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는 두뇌적 사고력이 증가한다, 공부라 그러네. 정인 이제 학술적인 부분, 뭐 이런 게 업될 수 있다, 뭐 지식이 증가될 수 있다, 새로운 거를 도모한다, 계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게 순조롭다. 이제 글자상으로는 그런데 구성상으로는 꽝인데 이제 그래서 구성상으로 꽝이기 때문에 내가 일이 좀 될까라는 건데 의문이 있고 그러면 또 어제 그분들 얘기한 것처럼 산에 다녀서 그런지 더 뭐 힘이 있고 좋아졌다고 기운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 또 그냥 산에날 또 열심히 타니까 어떡할까? 또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임수입니다. 평관이 왔어요. 무토 평관이었으니까 어려움이 주변으로부터 올 수 있다. 이렇게 평관이 오니까 임수 입장 속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강한 스트레스. 사주가 길하게 되면 근데 이때 길하다는 개념은 사주가 어느 정도 신강하고 근이 뚜렷한 형태에서는 평관운을 유용하게 쓰면 뭐라 그러죠? 승진, 관록, 명예에 오릅니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하다 보니까 그 관살이 또 자체 왕하다 보니까 관살을 운영하면 맥을 못 춥니다. 100%예요, 그건. 근데 이제 임수일관들은 사주가 강하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 어떤 명예가 따라오고 승진이 따르고 큰 일을 도모해서 이름을 떨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수입니다. 그럼 정관 왔습니다. 정관 비겁 권위와 명예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고 비겁이 떴으니까 동성간에 뭐라 그러죠? 다툼이 생기거나 구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변의 도움에 의해서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을사년을 기준해서 이제 제 수업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신사를 붙이면 육해달이 됩니다. 육해달이 되면 육해라는 거는 뭐라 그러죠? 조금 이제 강한 거죠. 뭐 신자진을 따지면 신자진의 묘가 육해가 되는 것 같고 인우술은 유가 육해가 되고 사유축은 자가 육해가 되고 해묘미는 해묘미는 뭐가 돼요? 해묘미 지연을 망장 오가 육해가 됩니다. 이건 이제 일간상의 문제인데 연주 기준에서 그 해 연 기준에서 신사를 돌리면 자가 되는 이달은 육해달입니다. 육해운이나 그 해에는 적극적 능동적인 것보다 왜냐하면 육해라는 건 내 목숨줄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날뛰면 어떻게 해요? 너 이놈 한번 당해볼래? 이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육해살 운이나 달이나 이때는 적극적인 것보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을 하는 게 좋고 독자적인 사업보다 뭐예요? 어떤 관직이나 타인의 도움을 얻어서 수용하는 조직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저승사자가 그래야 은덕이라 그러나 양보를 한다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은 뭐냐 육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뭐야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 까불면 안 된다.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육해 연운이나 달운에는 소비 지출이 늘고 돈은 소비 엄청 지출이 강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2월 달 보면 어차피 이게 뭐 크리스마스 오고 연말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소비들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때 잘못하면 돈 다 털린다. 이게 빈곤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금전 관리를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일진법을 많이 쓰는데 일진상으로는 육해날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냥 편안히 기다리고 욕심 안 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감사합니다.